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29살, 스스로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저를 무지 아껴주는 오빠 2명과 막내딸을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 덕에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당연히 예쁜 연애하고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 평범하게 할 줄 알았는데요.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는 꽤나 오랜 시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과 오래적 파혼하고 나서 아직은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이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 듣고 나서 상심이 클 거라고 많이 걱정을 하셨나 봅니다. 저는 나름 씩씩하게 생활했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면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동안 우울하게 지내도 나쁠 것 없다며 저를 위로하셨어요. 시연아, 아무리 네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오래 만난 그 친구 한 번 있는 게 어찌 쉽겠니? 네가 말 안 해도 엄마는 알지.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감정을 흘려보내봐. 시간 지나면 갑자기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날이 올 거다. 지금이야 네가 인생에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야. 엄마 말 믿지?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가족이 내 옆에 든든하게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혼의 아픔쯤이야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억울하게 파혼당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저를 무시하고 파혼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저에게 혼사를 다시 생각하자면서 매달리는 쪽은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부모님이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엄마는 저를 위로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혼사 피해서 천만 다행이라고도 하세요. 내가 우리 귀한 딸 그딴 집에 시집 보내고 가슴 칠 뻔했네. 그런 심성 가진 사람이 네 시어머니였으면 너 시집가서도 내내 마음고생했을 거야. 우리 딸 놓친 건 사람 볼 줄 모르는 그 집안에서 후회할 일이니까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알아, 엄마.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 엄마가 그렇게 나를 무시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 그래도 엄마가 한 방 먹이고 파혼해서 그런가 억울한 건 전혀 없는걸? 이제 나만 잘 마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왜 예비시댁에서 무시를 당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겉으로만 보면 저는 전혀 무시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시댁에 비해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빠는 중소기업 대표시고 엄마도 교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시다 퇴직 후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꾸준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 차이 나는 오빠 둘이 있는데 큰오빠는 결혼했고 지금 캐나다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고 둘째 오빠는 의사예요. 인터넷에 이름 치면 가끔 방송에도 출연한 적 있는 나름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오빠들이 워낙 잘나서 그런가 오히려 저는 평범한 편이에요. 엄마의 극성스러운 교육열 덕분에 곧자로 공부를 잘한 저는 명문대 이공계학과 졸업하고 바로 취업까지 성공했어요. 저는 판교에 있는 나름 유명한 게임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다들 제 직업 들으면 여자가 게임 회사에 다닌다고 하며 놀라는 사람이 있고 멋있다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는데요. 제가 잘하는 적성을 알아보고 그쪽으로 이끌어 주신 부모님의 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은 힘들지만 여자치고는 고연봉에 좋은 대우를 받는 직장에 다니는 게 온전히 제가 잘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만난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막 군대 제대해서 학교 생활하며 취업 준비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취업 준비하는 동안 마음고생하며 힘든 시간 보낼 때 서로 많이 의지했고 서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먼저 취직했을 때도 자기가 합격했던 것처럼 기뻐해줬고 그 사람이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했을 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둘이 돈 없이 연애하던 때가 있었는데 서로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전성기가 이런 거구나, 잘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정도로 행복한 연애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덕에 돈 걱정 없이 살았고 집안이 부유했지만 취업하고 나서는 저 나름대로 돈도 모아보고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고 또 독립적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당당하게 사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30이 다 된 나이인데도 아직 우리 아기, 우리 딸이라고 부르시지만요. 저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오빠들만큼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친딸이 아닌 입양합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입양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저를 낳아준 엄마는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만 3살 때 공개 입양해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아주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입양 문화가 보수적인 편이라 입양한 자식이라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부모님은 큰 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때 저를 공개 입양하셨어요. 엄마가 자원봉사하던 보육시설에서 저를 봤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말을 자라면서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저를 한눈에 우리 딸이 될 거라는 걸 알아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낳아주신 엄마와 길러주신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도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물론 조금 묘하게 슬픈 마음이 든 적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드는 감정인 것 같아요. 뭐랄까요? 나를 뱃속에 품고 낳아준 핏줄 위 엮인 엄마가 왜 나를 키우지 못하고 지금의 엄마에게 왔을까 하는 궁금증 같은 거죠. 시연아, 우리 시연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한테 온 건 운명이야. 시연이를 낳아준 엄마는 분명히 시연이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시연이를 낳아준 엄마는 우리 딸을 엄마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시연이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랑 배꼽 떨어진 거 고이 간직해서 준 것만 봐도 낳아준 엄마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지? 물론 우리 딸이 된 지금은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랑 아빠지. 우리 보물 같은 딸이 우리한테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늘 저런 말을 해주시는 엄마인데 제가 비뚤어질 틈은 당연히 없었죠. 부모님 사랑 덕분에 저는 사춘기 때도 정체성에 혼란 없이 무난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오빠들도 제가 슬픈 생각에 빠질 수 없게 한몫했죠. 어릴 때 기억나는 장면인데 늘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면 오빠들이 번갈아 저를 데리러 와주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마트에 데려가 군것질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개 입양을 한 탓에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가족 안에서 내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질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다 커서야 느낀 거지만 저처럼 가족들 사랑 안에서 자라는 일이 입양아이든 아니든 참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서 부모님 재력이나 성품도 전부 고려 대상이라 그랬겠지만 성인이 돼서 외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압니다. 엄마 지인들도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입양 가족 모임에도 엄마가 저를 자주 데려가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탓에 저는 입양아인 제가 뭔가 부끄럽다거나 혹은 누구에게 감춰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를 입양하라고 차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를 부잣집 딸이라고 시기하던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디서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주워 듣고는 친구들 무리에서 저를 따돌리려 한 일이 있는데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내내 감추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물리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실을 눈치채시고 학교에 오셔서 한바탕 뒤집어 놓으신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저와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 뒤로 저는 제 뒤에는 항상 든든한 부모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양하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무튼 그 이후로는 굳이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이후로 만난 친구들은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에게는 굳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남자친구에게 밝혔냐고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제가 입양하라고 해서 혹여 저와 교제를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과는 굳이 처음부터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은 우리 가족과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때 가서 당황할 수도 있으니 저는 아예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는 우리 집 막내이자 공개 입양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편이 마음 편했어요. 아무튼 지금은 파혼했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전 남자친구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입양했다고 우리 사이가 뭐 달라질 이유는 없지. 나는 전혀 몰랐어. 네가 워낙 유복하게 자란 사람처럼 보여서 말이지. 우리 부모님은 어릴 때 굳이 입양한 사실 숨기지 않으셨어. 나 처음 집에 올 때부터 역사를 늘 사진으로 같이 보면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행복이 왔다고 늘 말씀하셨거든. 다 커서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입양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보다 현명하셨다고 생각해.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근데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시니까 우리 부모님께는 천천히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편한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님이 어찌 생각하실는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저 역시 아예 예상 못한 반응은 아니었죠. 저는 언젠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굳이 시부모님에게 숨길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결혼 계획 없었고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를 받아들일 시간은 필요하시겠지만 나는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일단 나를 만나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 가족 사랑 안에서 자란 제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사실 가정의 형태로 평범함을 따진다면 또 그렇지는 않은 집이에요. 저는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지만 남자친구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 후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했고 엄마와 여동생과 같이 산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 사실을 사귈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결혼을 일찍 하고 남자친구도 일찍 낳으셨는지 우리 부모님보다 10살 이상 더 나이가 어리셨어요. 아직 50대 초반으로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남자친구는 혼자 남매를 키운 자기 어머니를 많이 존경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하시는 일도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장의 매니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는 결혼 빨리 하셔서 나를 23세 낳으셨대. 이혼하시고 나랑 내 동생 키우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거든. 백화점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지금은 매장 매니저까지 하시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 나는 우리 엄마 정말 존경해. 아직 한창 일도 하시고 젊으셔서 나랑은 말이 잘 통하는 편이야. 너랑 연애하는 것도 관심 많으셨는데 내가 말을 많이 아낀 편이야. 엄마는 내가 만나는 여자 되게 보고 싶어 하시거든. 아마 너도 만나보면 금방 알걸? 정말 말이 잘 통하는 분이거든. 아직 일도 하셔서 그런가 외모도 열심히 꾸미신다니까? 내가 사진 한번 보여줄까?
남자친구는 저에게 엄마 자랑을 종종 했는데요. 사진으로 본 남자친구 엄마는 확실히 세련된 인상이 아주 젊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둥글둥글한 얼굴에 온화한 인상이셨는데 뭐랄까 조금은 두 분이 반대되는 인상이었죠. 와, 정말 이쁘시다. 확실히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외모 관리를 해야 하는가 봐. 누가 어머니를 50대로 보겠어? 원톱 보면 정말 4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여. 오빠는 정말 좋겠다. 엄마 젊으셔서 우리 부모님이랑은 거의 10살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세련되고 예쁘신 외모만큼 사고방식도 예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남자친구 어머님이 일하는 백화점은 제가 엄마랑 데이트하러 자주 가는 백화점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나 저 둘 다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은 당연한 수순으로 계획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기 위해 계획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어쩐지 자기 엄마보다는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청 환영해 주시고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거의 사위나 다름없이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믿는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우리 딸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할 거라고 믿어. 그거면 됐지. 우리가 부모로서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나.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늘 속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였거든. 자네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앞으로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아끼면서 결혼 준비하면 좋겠구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연이 만나면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인사드리고 양가 부모님 만나는 자리까지 제가 앞으로 일사천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딸이 지금 제일 예쁠 때라 시집 보내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아깝지만 자네같이 좋은 사위 얻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나. 둘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해. 그때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셨어요. 자네도 우리 시연이가 입양된 딸인 건 알고 있다고 들었어. 우리 가족은 워낙 시연이 어릴 때부터 공개적으로 입양을 굳이 감추지 않았는데 혹시 자네 어머님도 알고 계시나? 굳이 밝히지 않아도 우리 시연이가 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상관없다만 그래도 나중에 어떤 계기로든 자네 부모님이 알게 되실 수 있으니 나는 처음부터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남자친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것 없다고. 우리 부모님은 시연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알고 계시고 며느리로서 환영한다고요. 잠시였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예, 장모님. 저도 당연히 어머니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지만 시연이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인사시킬 계획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고맙네. 자네도 몇 년 동안 우리 딸 만났으니 잘 알 테지만 우리 딸 정말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자란 귀한 막내딸이야.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네가 옆에서 우리 딸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알지?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름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당연한 말이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를 물어보기는 하셨지만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남자친구를 반대하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후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 만나는 자리를 무려 3번이나 미루고 미룬 끝에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이유를 짐작하긴 했어요. 아마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 때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입 밖으로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해주길 원했는데
자기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날까지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님이 우리 결혼 얘기 나오면 당연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사귄 지 오래된 것도 아시고 남자친구는 장남이니까 오히려 반겨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인사하러 가는 당일에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로 저를 보길래 더 이상 참지 않고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할 말 있잖아. 맞지? 오늘 오빠네 어머니께 인사하러 가는 날인데 대체 표정이 왜 그런 거야? 나보다 오빠가 더 긴장한 표정이잖아. 나중에 알게 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대충 짐작은 하고 있어. 오빠가 가족들 만나는 자리 3번이나 미룬 이유 말이야. 그게 시연아. 사실은 우리 엄마가 내 생각이랑 다르게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야. 나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한 게 잘못한 건가 싶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엄마 때문에 날짜도 여러 번 바꾼 건데 사실 엄마가 겨우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다음을 생각하자고 하신 거야.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럼 어머님은 정확하게 내가 뭐 때문에 싫으시다는 건데. 알잖아. 어른들은 원래 집안이나 근본인지 뭔지가 그렇게나 중요한가 봐. 너 이병헌 딸이라고 털어놨더니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지도 않으시더라. 엄마한테는 내가 하나뿐인 아들이자 전부라면서 막 우시더라고. 아, 나도 미치는 줄 알았어. 저는 예비 시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결혼 얘기 나오면 당연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사귄 지도 오래되고 남자친구는 장남이니까 오히려 반겨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예비 시모가 결혼 반대하며 매일 우신답니다. 당연히 그 말 듣고 인사를 하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제가 어렵게 만든 자리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 고등학교 이후로 오래간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친구 여동생도 있었는데요. 동생은 그래도 저에게 존대도 하고 대학 전공이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 슬쩍슬쩍 예비시모 눈치를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사람 엄마는 아예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하잖니? 근데 나는 너희 부모님을 봐도 네가 어떤 애인 줄 진짜 모습을 모를 것 같아서 나는 소름이 끼치는구나. 나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한테 네 아들을 주긴 싫었는데 아, 오늘 얼굴 보자고 한 건 그래도 아들이 몇 년만 난 여자라기에 예의상 한번 본다고 들어준 거야. 내가 너랑 우리 아들 결혼 허락한다고 생각지 말아라. 어머니의 한마디 말로 그 자리는 찬물 끼얹은 듯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엄마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사색이 된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 처음 나를 보고 반대하시더라도 어머니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몇 번 노력해보자는 결심은 이미 인사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가진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 근본 없는 집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다. 저희 오빠들 부모님 전부 저 사랑으로 키워주셨고요. 집안이 모자라지도 않고요. 오늘은 저 처음 보신 거잖아요. 아마 앞으로 몇 번 더 보시면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그때는 저도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 말 한번 잘했구나. 그런데 어쩌니? 나는 너를 2번 보든 10번을 보든 이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거든. 엄마, 그만하세요. 어렵게 자리 마련했는데 굳이 이렇게 어색하게 만드셔야겠어요? 시연이 직접 봤으니까 엄마도 느끼시잖아요. 사람을 이렇게나 많이 상대하시면서 딱 보면 모르세요? 엄마 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 얻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막말로 우리도 잘난지만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뭐 정상이에요? 저도 이혼 가정, 아니,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 이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결손 가정? 결손 가정이라니. 그래, 우리는 이혼한 집안이라지만 적어도 핏줄도 모르는 자식 키우는 집은 아니야. 어딜 똑같이 갖다 붙이려고 해? 남자친구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면서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끝내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는 차마 내가 저런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노력은 해보자 싶어서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고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몇 번 더 어머니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노력해보겠다고 했고요. 어머님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상견례를 보류하자고 했어요. 마침 어머님 생신이 그 무렵이라 제가 나름대로 고른 선물을 남자친구 통해 전해드리기도 했고 안부 전화는 못했지만 안부 문자도 가끔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등신이 따로 없지만 그때는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반대 없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기꺼이 비굴한 짓을 감수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좀처럼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인 만남을 기대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귀엽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못 들은 거니? 내가 우리 아들 안 놔주고 결혼을 기어이 하면 나랑 우리 아들 사이 연 끊어놓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어느 집안 씨인지도 모르는 너를 며느리로 맞을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도무지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안 들으니 별 수가 없어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니 제가 차마 저를 예쁘게 봐달라, 한번 기회를 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슬 부하도 치밀더군요.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근본 없다는 소리를 하시는 건가 화도 났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우리 가족을 욕구해 있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혼은 둘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을 왜 설득해야 하나 뒤늦게 깨달음이 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저도 헤어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결혼해봤자 서로 불행할 게 눈에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입양하라 싫으시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죠.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시간 주시면 잘 정리할 테니 어머님 아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효자니까 아마 어머님 말씀대로 할 사람이에요. 이쯤 되니까 남자친구도 중간에서 지친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지만 아마 마음대로 되지 않았겠죠. 저도 어머니를 따로 만나 한 번 더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현타가 아주 세게 온 상태였고요. 남자친구는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시연아. 나는 도저히 우리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연을 끊을 수도 없어. 우리 엄마 이날 이때까지 나랑 동생 혼자 키우시느라 재혼도 안 하시고 앞만 보고 달리셨어. 내가 계속 고집부리면 큰 불효인 것 같아.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남자친구 말을 받아들였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시간을 좀 두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부모님께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굳이 저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셨어요. 저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남자친구가 바보라면서 같이 욕도 해주셨고요. 그 뒤 시간이 한두 달 더 흘러 조금 더 괜찮아졌을 때 부모님께
그동안 제가 왜 마음고생했고 파혼까지 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전 남친 엄마가 저를 입양하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말도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말했을 때 엄마는 전처럼 위로해주지 않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한 게 후회될 정도로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이제 괜찮다고 위로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 저는 주말에 데이트하던 시간에 엄마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친구들도 만났고요.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기분 전환할 겸 백화점에 신상 구경하고 옷도 좀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말 않고 엄마랑 아빠랑 백화점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자고 한 백화점이 하필 전 남친 엄마가 일한다는 사실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설마 거기서 만날 일이 있겠나 싶어 엄마에게는 별다른 말 하지 않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예쁜 옷도 입어보고 몇 벌 사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시연아, 우리 나온 김에 1층에 명품관도 가서 너 신발이랑 가방도 하나 사가자. 너 지금 드는 가방 맨날 들면 금방 망가져. 새 가방 안 산 지도 오래됐잖니. 그럴까 엄마? 나 생각해놓은 브랜드 있는데 그럼 거기 가보자. 1층 매장을 쭉 돌았는데 그날따라 엄마랑 아빠가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저를 데리고 모든 매장을 다 둘러볼 기세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번째로 들어간 명품 매장에서 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도와줄 직원이 우리 가족을 안내했는데요. 직원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알아보고 매니저를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그 백화점에서 연간 4천만 원 이상을 쓰는 VIP 회원이세요. 어지간한 단골 매장은 당연히 다 우리 엄마를 알아보시고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받습니다. 특히 엄마가 가보자고 한 매장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단골 매장이라 시즌 신상 나오면 꼭 따로 연락을 받기도 했고요. 조금 뒤 매장 매니저님이 VIP 곡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니저라는 분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필 엄마가 잘 가는 그 매장 매니저라는 분이 전 남친의 엄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엄마도 저를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전 남자친구 엄마 얼굴을 본 적 없었으니 제가 멈칫하는 모습에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 엄마는 우리 엄마를 아는 듯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가 싶더니 저와 엄마를 보고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싶어서 당당하게 인사했죠. 저보다 그 사람 엄마가 놀라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너 시연이 아니니? 네가 여기 왜? 나보고 온 건 아닐 테고 설마 우리 매장에 뭘 사러 온 거야? 어머, 저는 여기서 아줌마가 일하시는 줄은 몰랐는데요. 여기 왜 왔겠어요? 저는 여기 부모님이랑 가방 사러 왔는데요. 뭐, 부모님? 저분이 네 부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너 키워준 양부모님이라는 거지? 그때 대화를 듣던 엄마가 불쾌한 얼굴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시연아, 너 여기 매장 매니저라 아니? 엄마 여기 잘 오는 매장인데 왜 둘이 아는 사이야? 우리를 양부모냐고 묻더니 이게 무슨 무례지? 엄마, 사실은 이분이 헤어진 남자친구 엄마셔.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네.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니 엄마 역시 차갑게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은 전 남친 엄마였습니다. 자기도 얼굴을 아는 이 백화점 VIP 고객이 하필 대책에 태짜 놓은 아들의 여자친구였으니 말입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을 한참 번갈아 보던 전 남친 엄마는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띠더니만 우리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고객님의 시연이 어머님이셨군요.
그동안 한 번도 따님을 데리고 우리 매장 오신 일이 없으셨잖아요. 어쩜 세상 좁다더니. 시연아, 그동안 잘 지냈니? 안 그래도 내가 연락을 조만간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랑 여길 딱 온 거 보니까 필연인가 싶구나. 인연이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잖아. 안 그래? 전 남친 엄마는 혼자 신나게 떠들더니만 이 상황이 황당해서 말도 못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바로 친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만나보셨죠, 시언어머님? 아이고, 이런 인연인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더 매장 오실 때 잘해드릴걸. 어쩜 좋죠? 저기 오신 김에 가방 마음껏 둘러보시고요. 우리 애들 결혼 문제는 언제 의논할지 얘기도 나누실까요? 저는 근본 없는 애라 싫다며 퇴짜를 놓던 일은 정말 없었던 일인 듯 갑자기 결혼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황당해하는 건 우리 엄마와 아빠셨습니다. 그 사람 엄마가 하는 말을 계속 듣다가 엄마는 바로 한 소리를 하셨어요. 뭐요? 결혼 문제. 이봐요 매니저님. 나도 이런 인연은 정말 몰랐지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이미 결혼 엎은 게 몇 달 전인데 갑자기 우리 부부 딸인 거 알자마자 엎어진 결혼을 다시 추진하자니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지. 모를 필요도 없지. 우리 딸이 부잣집 딸내미라니까 입양아인 게 상관없는가 봅니다. 네. 아니에요. 시어머님. 아니 고객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그간 저도 아들이 힘들어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게 너무 반갑다 못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어머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걸 꼭 좀 알아주셔요. 우리 애들 아직 서로 마음 있는 거 아시죠? 시어머님, 우리 애들 결혼시켜요.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허락했어요. 어쩜 사람이 저리 비굴할 수 있나 싶게 아줌마는 우리 엄마에게 결혼을 간절히 얘기하더군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반대 마음 돌리려고 비굴하게 굴던 모습이 딱 저랬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제대로 할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허락? 이봐요 매니저님. 지금 착각을 아주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니. 이미 끝난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네. 듣자니 우리 딸들아 어디 핏줄인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며느리를 싫다고 했다지. 근데 어쩌나요? 나도 우리 집안하고 차이 나는 집에는 우리 딸 보낼 마음이 없는데? 여기 매니저가 우리 딸 시어머니 될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는 진작에 결혼 못하게 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 수준 차이가 나잖아. 안 그래요? 어디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우리 딸을, 게다가 이혼한 집안에? 나는 우리 딸을 온전한 가정에서 귀하게 길렀어요. 적어도 수준 비슷한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이니까 앞으로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평소 우리 엄마 같으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모습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상처받은 딸 복수해준다고 엄마 입을 더럽히고 계셨던 거죠. 아마 엄마는 저리 말씀하시면서도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뛰셨을 겁니다. 엄마가 아줌마에게 한 말로 예전에 받은 상처를 다 갚아준 마음이었지만 저도 할 말은 마지막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저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하며 아줌마가 이러더군요. 예, 이전에 심한 말 한 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부모님께 네가 다시 한번 잘 얘기할 순 없겠니? 나는 결혼 허락할게. 아니요, 허락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내가 미안하다 얘. 나는 네가 이런 집 이명된 귀한 딸인 줄 몰랐잖니. 아줌마, 이미 끝난 얘기 그만하세요. 여기가 우리 엄마 단골 매장이었는데 아쉽네요. 아줌마는 큰 고객 하나 놓친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 대단한지 사이 될 뻔한 기회도 놓친 건 줄이나 아세요. 저는 이미 다 잊었으니까 아줌마 아들 마음이나 잘 추스리라고 하시고요. 그럼 이제 대답이 된 건가요? 엄마는
저에게 이만 가자고 눈짓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참 대단한 짓을 끝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앞에서 아줌마가 글쎄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님, 제가 따님한테 실수한 거 정식으로 100번, 1000번 사과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고객님한테 정말 잘해드렸잖아요. 그 정 생각해서 우리 애들 문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엄마는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는 남자친구 엄마에게 단호한 뜻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우리 뜻은 이미 전달했으니 그만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여기서 명품 사러 오는 고객들 상대하면서 배운 게 그렇게 없나요? 어디서 사람 부려 나누고 함부로 급을 나누는 못된 것만 배우셨는지 그런 식으로 세상 살면 절대로 그쪽 좋은 며느리 못 봅니다.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그럼 이만. 오늘이 아마 이 매장 오는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저와 부모님은 전 남편 엄마에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한동안 마음이 쓰라렸는데 이런 우연한 기회로 제대로 속풀이를 해서 마음만은 참 후련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차 타고 오는 내내 우리 딸 속상하게 한 거 갚아줘서 통쾌하다고 하셨고 저도 이제 싹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니 부모님도 마음을 놓으시는 듯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엄마 살면서 그런 험한 말 처음 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로 깨끗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고 그날 이후 다행히 전 남친과 엄마도 저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옛 인연을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냈고 상처도 잊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을 그만둔 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파혼 사연을 보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무리 익명이라 해도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 좋은 부모님 밑에서 모자람 없이 사랑받고 자랐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저의 얘기가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연을 보내며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저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혹여 있다면 그분들에게 뭐랄까 일종의 경종을 울리고 싶었어요. 사람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뒷배경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일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일인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전 시어머니는 아마도 타고난 그 성품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그분에게 걸맞은 며느리를 보시겠죠? 그렇게 저는 파혼의 아픔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